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소페입니다. 오늘 아침 멈췄던 스타쉽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한 차례 발사가 지연되면서 우주항공주가 크게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우주 엔진 재점화와 인도양 연착수까지 성공했습니다. 다음 주 관련주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신호가 나왔고요.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의미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의 AI 대장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겉으로는 협력이지만 안에서는 반도체와 전력,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벤세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쓸지 힌트를 남겼는데요. 우주와 AI,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하면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이 보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흐름과 함께 벤세트의 발언을 살펴보고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투자 기회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4% 하락했고 S&P 500은 0.6%, 나스닥은 1.6%, 장기 채권은 1.5% 빠졌습니다. 나스닥이랑 장기 채권이 큰 폭으로 내려왔죠.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WTI 선물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승했죠. 미국이 사실상 전시체제로 돌아섰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을 경고했고 협상이 결렬되면 공격할 준비가 끝났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군사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트럼프의 한마디에 유가와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뚜렷이 갈리고 있죠. 하락 종목 중에서 구글과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AI 투자 부담이 다시 부각되자 시장은 성장주 전체가 아닌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물가 압력이 커지자 금리 인상 우려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사이버 보안 기업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반도체와 에너지만 버티고 나머지 성장주는 전반적으로 밀리는 한 주였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소비순환재가 4.8% 하락하는 동안에 에너지는 3% 올랐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2%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9%까지 키워졌습니다. 배당 성장의 SCHAD는 1.2% 올랐고 성장 쪽에서는 클라우드가 2.7%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5.3%까지 키워졌습니다. 혁신에서는 로봇과 원전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 BOTZ가 1.4% 조정을 받았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애플만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엔비디아도 1.7% 올랐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하락한 테슬라는 14% 하락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7%까지 키워졌습니다. 고배당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버라이즌이 4.5%로 큰 폭으로 올랐고 로키드 마틴도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 다른 빅테크가 하락할 때 반등했지만 여전히 눌려있죠. 다행히 $200 위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꽤 애매한데요. 막대한 현금 흐름 덕분에 빅테크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반도체 기업과 함께 강하게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빅테크의 AI 투자 부담과 반도체 업황 기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가 다음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버라이즌의 주가 차트를 보면 2월에 급등한 이후에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다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의 배경에는 실적이 있는데요. 2분기 무선후불 가입자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비용 절감 효과로 이익도 기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이익과 현금 흐름 전망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좋게 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추가로 구글과 $10억 규모의 광섬유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신 기업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혜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6.46%로 높은 편인데요. 지금은 추가 상승보다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0.6% 하락했고 환율은 1.9% 빠졌습니다. 1462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2.5%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2269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다만 매도 순위에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올랐다는 건 단기 매매가 활발했다는 의미죠.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순매수의 2위는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인데요. 빅테크가 크게 조정받자 반등을 기대하며 나스닥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차트를 보면 4월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반도체 강세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고 최근에는 하락 채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빅테크의 실적을 확인해야겠지만 캐펙스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나스닥도 당분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반도체의 힘이 빅테크의 부담을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AI 인프라 중에서도 메모리와 강통신 분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까지 함께 하락했는데요. AI 안에서도 실적이 확인되는 하드웨어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소프트웨어는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의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7.8%나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어떤 발언에 반응한 걸까요? 이번 하락이 AI 투자 부담에서 나온 경고인지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인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매출과 EPS만 보면 역시 구글다운 숫자죠. 시장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었고 EPS는 9.11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번 EPS 상승에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엔트로픽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이 반영된 거죠. 일회성 효과를 제외하면 본업의 이익 성장은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습니다. 사업 분야를 나눠서 보면 전년 대비 구글 검색 광고는 17% 상승했고 유튜브는 13%, 구글 플레이는 15%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한 숫자였는데요.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는 달랐습니다. 전년 대비 82%나 오른 거죠. 그만큼 데이터 센터 이익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빨간색이 많죠. 지출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실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클라우드 성장과 AI 투자 비용의 충돌이었죠. 시장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현금 흐름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큰 충격이었죠.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AI 인프라로 투입하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구글은 AI 투자에 회사의 다음 10년을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분기 제시한 게 1,900억 달러였는데 이제는 2,000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규모죠. 버핏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구글의 AI 투자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인 만큼 이 투자 경쟁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은 구글에게 1조 5천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명분은 디지털 경쟁법 위반인데요.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의 반복적인 규제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반박을 했죠.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면 유럽의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테크 규제를 국가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구글은 AI 투자 비용과 과징금 부담까지 겹쳤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강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빅테크와 반도체는 서로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빅테크는 AI 투자 비용 부담에 눌려있고 반도체는 늘어난 설비 투자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야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한쪽은 약세를 다른 한쪽은 완충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ETF가 담고 있는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양쪽에 모두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인지 주가도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좌를 열어서 빅테크와 반도체 비중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면 지금처럼 두 산업의 흐름이 갈리는 시기에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요. 구글과 비슷한 결과죠. 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하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장은 느렸지만 투자는 빨랐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있었는데요. FSD 구독자가 148만 명으로 한 분기에 56%나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차량 판매만 의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서 반복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 구독 매출이 투자 비용을 얼마나 빠르게 상쇄하느냐입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 목요일 하루에 14.5% 급락했고 금요일에도 2% 추가 하락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닝콜에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 개발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늘 자신있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던 머스크가 이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꺼낸 거죠. 투자자들은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그 불안감은 주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로켓 발사에 성공한 뒤 팀원은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말을 건넸는데요. 우리는 역사에 남은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다음은 로봇이겠죠? 라고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일론 머스크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도전했고 시간이 걸려도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옵티머스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속도겠죠. 완성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다면 로봇 사업이 실제 성과에 이어지는 과정을 길게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전쟁과 무기 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각국의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죠. 생산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곳곳에서 병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주문이 몰리는 핵심 부품과 탄약 기업들이 본격적인 수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로키드 마틴과 RTX입니다. 두 기업 모두 목요일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한 주 기준으로 로키드 마틴은 13.6%, RTX는 8.5% 상승했습니다. 무기 재고 부족이 단기 뉴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 확대와 생산 병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 차트를 보면 이번 주 급등했지만 이제야 긴 박스권에서 벗어난 수준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무기 재고 부족과 생산 병목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화 시점을 2029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늘어나는 수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방위 산업에 관심이 있지만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면 ETF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미국 방산 ETF는 ITA입니다. 편입 기업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RTX와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 GE 하우멜, 노스록 그루먼 등 다양한 방산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수주나 실적 변동 위험을 낮추고 싶다면 이런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이야기입니다. 상호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이번에는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60개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12.5%로 일본과 같고 유럽과 대만은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제외됐지만 수출 기업에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생겼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관세로 인해서 미국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물가 압력으로 전가되면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성장주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겠죠. 도미노 효과처럼 증시에는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데요. 피해주와 수혜주를 나누면 흐름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빅테크와 유통주, 소비재는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고물가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반면에 산업재와 제조업, 건축자재는 리쇼어링과 자동화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유한 기업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관세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혜 업종 가운데 산업재 ETF를 보면 최근 증시 변동과 달리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죠. 주요 편입 기업은 캐터필러, 보잉, GE 에어로스페이스, GE 버너바, RTX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리쇼어링, 전력 설비 확대를 더해서 방산 수요까지 함께 담고 있는데요. 산업재 ETF가 단순한 경기 민감주를 넘어 미국 제조업 재편의 수혜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베센트의 발언입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3%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단순한 낙관론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성장의 중심은 소비에서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미국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센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해 4,120억 달러에서 올해는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를 과잉 투자가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투자로 평가했습니다. 지금의 지출이 미국 제조업과 인프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전체 발언을 정리해보면 AI 인프라와 생산성, 오픈소스, 중국 AI 모델, 반도체까지 우리 투자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AI 경쟁을 단순한 기술 싸움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국가 생산성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빅테크의 캐펙스입니다. 베센트는 지금의 막대한 지출이 단기적으로 비용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경쟁사를 막는 요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와 전력, 냉각 네트워크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죠. 하지만 구축이 끝나면 낮은 원가와 빠른 AI 서비스, 고객 낙인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구글과 아마존이 자치의 AI 칩을 개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는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한번 펼쳐졌었죠. TSMC는 파운드리 공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지금은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압도적인 1위가 됐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결국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바뀐 거죠. 반도체 시대의 공장이 파운드리였다면 AI 시대의 공장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쌓이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AI 산업의 순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의 진짜 수익화가 기업 생산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베센트는 생산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직원 1인당 매출 증가, 재고 회전율 개선, 광고 전환율 상승까지 성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AI의 가치는 메모리와 새로운 서비스 출시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같은 인력과 자본으로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순간 기업의 이익률과 가치 평가는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들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물류 효율을 10% 개선했고 월마트는 업무 계획 시간을 67% 단축했습니다. 메타는 광고 회전율을 7.6% 끌어올렸죠. 기업들은 경쟁하듯이 AI 업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제 AI 경쟁의 핵심은 누가 비용을 줄이고 매출과 이익을 더 빠르게 늘리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프라 구축이죠. 베센트는 이번 AI 투자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범위도 GPU와 메모리를 넘어 전력, 냉각,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장비까지 계속 확장될 겁니다. 지금은 긴 투자 사이클의 초입이죠.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병목 5곳을 보고 있는데요. 메모리, 전력, 변압기, 냉각,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메모리 병목은 시작이 됐죠. 오늘 아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도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병목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가장 먼저 지목되는 분야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확장될수록 전력과 공급 그리고 송배선 설비가 전체 성장 속도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전력 인프라 ETF로는 AI PO가 있는데요. 편입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AI 반도체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력 분야에는 GE 버너바와 이튼이 담겨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설비를 함께 편입해서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수혜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트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단기 조정을 받고 있죠. 다만 큰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AI 인프라 기업들의 성장성이 다시 확인된다면 조정을 다시 마치고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센트가 바라본 핵심은 성장률 3%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AI 인프라와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해서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AI 패권 전쟁은 기술력과 자본, 에너지 공급망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싸움입니다. 우리도 미국이 집중적으로 키우는 산업의 흐름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생존율을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를 보면 뒤로 갈수록 생존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년차가 되면 20%로 10명 중에 2명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있죠. 나머지 8명은 주식 투자를 접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단기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수익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P 500을 그대로 보유한 검은색이 매매를 반복한 빨간색을 앞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 커지는데요. 잦은 매매는 수익률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투자의 핵심은 오래 생존하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건데요. 부디 우리 구독자분들은 눈앞의 달콤한 마시멜로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흔들리고 있는데요. 반성해 봅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말일까지인데요. ASML, 페이첵스, 리얼티인컴, 모건스탠리, 에이오스미스입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한꺼번에 몰려있죠. 29일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이 발표하고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딜을 잇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요. 대응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주가가 출렁인 뒤에 판단하지 말고 실적 발표 전에 매수, 보유, 비중 축소 등을 먼저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찰리먼거의 명언을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능력 범위의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한 사람도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할 때 실패한다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를 보면 투자하기 참 어렵죠. AI 열풍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지만 지정학 이슈로 고물가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사실 이유만 달라질 뿐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지수 ETF를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한 지도 벌써 200주가 넘었고 저와 함께 수페 챌린지를 이어가는 분들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마음 편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챌린지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니까 매달 참여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매달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금액권을 드린다고 하고요. 저도 연말까지 꾸준히 이벤트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